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한 때는 각각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잇따라 만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대 좌장격인 정 의원의 말이 두 사람으로서는 회유성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별도 공간에서 녹음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하는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면담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교도관이 기록하게 돼 있어 당시 대화가 문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검찰도 이 문서를 확보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정 의원은 측근들의 비리일 뿐이라며 이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어왔습니다. 정치 공동체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갖고 이재명 당대표 책임으로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죠. JTBC는 정 의원에게 접견 경위와 구체적 발언 내용 등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공적 사적 인연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했던 관계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대화도 교도 간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과 면회에서 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 권력의 힘을 믿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접견과 사담마저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왜곡시켜 유죄의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취지가 어떤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그 교도관이 작성됐던 그 당시 입회에서 작성한 그 어떤 접견록 그거 그냥 공개하면 돼요. 제가 했던 얘기 대부분은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명백한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진술에 의해서 전문 진술에 의해서 기소된 거기 때문에 네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장이 없었던 걸 증명해야 된다. 현장 부재 증명, 그게 영어로 알리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마치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지만 법률 용어로서 알리바이는 우리 언론인도 아시는 것처럼 현장 부재 증명이에요. 네가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기억이 안 난대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갖고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변호인보다 더 피고인이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한 60-70% 정도 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그런 내용 했었어요. 한 사람 뭐 김용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홈트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 당에 있었던 뭐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돼 있으면서 굉장히 뭐 체력이 좋아져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라. 푸시업도 열심히 하고 스쿼트도 열심히 하고 운동 시간 나가서 꼭 지켜라. 그 제가 알리바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과거에 저축은행 사건 관련해 갖고 뇌물수수로 뭐 영장을 청구하니 많이 하다 결국 불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때 우리 박 원장님이 좀 서운해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다시 끄집어낸다고. 근데 무죄 받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뇌물을 주고받았던 시간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도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잘 생각해라. 박정원 장관도 그 당시 한참 뒤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증거에서 드러나갖고 입증이 돼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재판 얘기 한 60, 70% 하고 운동 얘기 한 1, 20% 하고 또 시간이 남아갖고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뭐 언론 신문도 다 보고 있지 않냐. 신문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고 굉장히 지금 봐라. 지금 이런 상황들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일단 알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검찰이 그 뭐 알리바이라는 용어도 김용 원장 썼던 거에서 김용한테 알리바이 만들어라고 했다. 정진상한테 이대로 가면 뭐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검찰 아니면 이런 걸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정상 의리상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용 부원장은 작년 12월에 하고 2달 전입니다. 문제가 됐다면 그때 문제 삼아야죠. 그다음에 정진상은 기소되기 전에 가면 또 말 맞힌다 그럴까봐 기소가 다 수사 다 끝나고 기소된 이후에 갔던 겁니다. 정진상.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정진상이 나중에 되고 됐기 때문에 정진상도 기소가 됐다 그래 갖고서 명절 전이기도 하고 해서 구정 전이기도 설 전이기도 해서 제가 갔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한 달 전입니다. 그게. 그걸 지금 와갖고 지금 와서 검찰에서 전체 접견한 거에 부분만을 뽑아갖고 한 2-3군데 뽑아갖고 정성호가 마치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저희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마치 거기에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 뭐 범죄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측근인 뭐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회유하려 했던 게 아니냐. 그 두 사람이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재명과의 관계라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회유하거나 할 그런 관계가 아니죠. 간단해요. 검찰에 자신 있으면 그거 전체 그 메모해 놓은 거 다 그대로 내놓으면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다음에 이재명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관계도 그러니까 뭐 그런 이상들이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은 사적인 사담이에요, 그야. 그런데 이런 사담을 갖다가 그것도 공개적인 그다음에 법적인 태도 그 절차를 거쳐 갖고 이미 검찰의 지휘를 받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감독하고 있는 시간 딱 정하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딱 이상한 얘기하면 제지합니다. 그거 다 메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했던 얘기를 갖고 그걸 언론에다 유출해 갖고서 하는 이게 검찰의 저희가 뭐냐고 이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사실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게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적 대화들까지 녹음해 갖고 유출해 갖고 어쨌든 다시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그런 정치적 공세에 어떤 자료를 쓰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진짜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